이거는 뭐냐면 문법 있지, 문법. 문법에 대한 내용이야. 문법에 대한 내용이고, 개인의 화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뭐 단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 근데 이 문법이라는 게 그렇게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따르고 적용시키는 게 아니래. 그럼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 학습을 하고 학습이 된 이후에 무의식적으로 얘를 따르고 문법을 따르고 적용시키는 거지, 의식적으로 따르고 적용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요.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면 그냥 생각이 없어도 그냥 생각해봐봐. 우리 문법, 우리가 어렸을 때 글을 배우고 의식해서 막 문법 따지고 막 이러면서 말을 하나? 아니면 막 글을 쓰거나 그러나? 잘 그러지 않잖아. 그치? 한번 학습을, 언어라는 거, 문법이라는 거 한번 딱 배우고 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따르고 적용시킨다. 그렇게 가요. 얘 아니야? 의식적인 건 아니야? 알겠죠? 무의식적으로. 요 단어가 중요해. 알겠지? 예. 그게 다예요. 자,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역시 빈칸 추론이었고, 거기 몇 번 문장이냐면 5번 문장 있죠? 5번 문장에 do not exist 보이니? do not exist부터 거기 speakers, individual speakers까지가 여기 빈칸이었어요. 여기 빈칸. 알겠죠? 5번 문장이 원래 빈칸 문장이었다. 어려운 단어로 신경생리학적이라는 정말 거지 같은 단어네요. 아, 또 왜 이렇게 길어? 그죠? physiological, 신경생리학적. 어렵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그 분석지에 보면 요 사람에 대한 설명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 분석지도 잘 참고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하나 해먹어가지고. 저거 진짜. 속상하지. 저 한 5만 원 돈 하거든. 네? 비싸세요? 안 비싸. 비싸네. 비싸. 비싸. 자, 문법적인 구조입니다. 그치?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는 사회적 사실이래.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사회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쵸? 자, 근데 in the sense of 이러면 뭐뭐의 의미에서 이런 뜻인데 in the sense of. 근데 이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쵸? 뒤르캠이라고 있니? 뒤르캠? 몰라, 내 이름 아니니까 대충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뒤르캠이라는 사람의 의미에서. 알겠죠? 뒤르캠의 유로하다라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사실이다. 문법의 구조라는 건 사회적 사실을, 항상 첫 번째 문장이 너무 추상적이야. 그치? 너무 어려워. 자, 근데 여기 and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 어법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 ing가 병렬 구조예요. 이렇게. 잘 봐. 여기 external to, 전치사 to하고, 여기 constraining for, 이 to하고 for의 공통적인 목조가 저기 있는 individual speakers야. 그래서 뒤로 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여기 개인의 화자들, 개인적인 화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어떻게 해서 이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를 사회적인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개인적인 화자들에게 굉장히 외재적이에요. 외부의 어떤 영향력? 이런 느낌이다. 그렇죠? 외부적이다, 외재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constrain이라고 하면 제약하다, 제한하다, 억압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화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외부적이고 외재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그런 느낌. 또는 개인적인 화자들을 뭐 제한시키고 뭐 억제하고 그런다라는 이 사람의 어떤 말, 이 사람의 의미에서 봤을 때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라는 건 사회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외재적인 외부의 이런 뜻입니다. 얘는 constrain은 제약을 가하다. 그치? 개인적인 화자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잘 생각해봐. 개인의 화자들인데 뭔가를 말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쓰려고 해. 그때 얘가 그냥 무턱대고 막 말하고 무턱대고 글을 쓸 수 있게 하지 않잖아. 얘가 어찌됐건 제약을 가할 거 아니야. 문법이라는 게. 맞잖아. 문법이라는 게 우리 글을 쓰거나 말을 한다거나 그럴 때 제약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인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요거의 반대말은 인터널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요. 형용사가 전치사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올 수가 없어. 그치? 형용사가 오려면 앞에 비동사가 필요해요. 근데 동사 원형은 전치사 뒤에 올 수 없으니까 얘를 동명사로 바꿔준 거지. 빙 이렇게. 이것도 동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제약을 가하다, 제한하다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restrain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limit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restrict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됐니? 그래요. 제약을 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재적인 영향, 외부의 영향인 거니까 이렇게 말한다. 자, 그리고 그것은 이시받는 건 여기 있는 문법적인 구조예요. 문법적인 구조는 be independent of라고 하면 뭐뭐와는 무관하다 이 말이야. 뭐뭐와는 독립적이다. 뭐뭐와는 무관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문법이라는 건 그들은 여기 있는 개인적인 화자들을 말하는 거지. 개인적인 화자들의 subjective preference야.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막 자기가 막 좋아하는 문법이면 쓰고 막 그런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말하거나 글을 쓸 때 그게 아닌 거잖아. 이 문법이라는 건 그냥 객관적인 어떤 장치인 거지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막 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관적인 선호도와는 무관한 게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인 거지. 그치? 요거 반대말은 objective죠. 객관적인 게 하는 겁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때 그들은 위에 있는 이 개인적인 화자들이야.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야만 하는 거야. 그치? 규칙을 따라야만 하지. 문법이라는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할 거라면 are to be understood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이 상대방한테 이해가 되는 걸 원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되기를 원한다면 이해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규칙을 따라야지. 그래야지 내 말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겠지. 이해가 되고. 되니? 요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올 때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어. 들어봐. 그래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그래. My hobby 이제 거짓말 좀 할게요. 리드업.
책 안 읽습니다. 자, 이거 하고, present is come back tomorrow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올 수 있거든? 이걸 보어라고 하는데, 비동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 근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하고 형용사야. 근데 투부정사는 명사로 쓰일 때건 형용사로 쓰일 때건 똑같아, 형태가. 그러면 얘가 명사로 쓰인 건지 형용사로 쓰인 건지 어떻게 하냐면, 해석했을 때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되면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요거 보면 내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지? 그럼 이때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의 보호라고 해요. 근데 밑에 있는 문장 보면 대통령이, 그치? 대통령이 내일 돌아오는 것이다. 되니?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건 주어하고 보어가 같다라는 거거든? 내 취미하고 책을 읽는 건 같잖아. 근데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같겠어? 같지 않지.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형용사적 용법을 다른 말로 비투 용법이라고 해.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정말. 그래. 비투 용법은 이거 설명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5개가 있어.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아, 대통령이 내일 돌아올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비투 용법이라고 해요. 됐니? 그럼 얘는 뭐겠어? 그들이, 그쵸? 그들의 말이라고 할게. 그들의 말이 이해되려고 한다면 약간 의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비투용법 중에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의도. 그런 게 있다.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많이 나오는 건 요거 예정, 의무, 가능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예정, 의무, 가능.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예, 의, 가, 삐뚤르다. 예, 의가 삐뚤르다. 이렇게 외우시. 나머지 2개는 알아서 외워라. 우리랑은 관련 없는 거잖아. 우리는 예의가 굉장히 바른 친구들이잖아요. 그렇다. 됐니? 아, 이거 뭐 내용도 문법이어가지고 뭐 괜찮아. 문법 뭐 내가 만들고 뭐 주관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그치? 사회적으로 딱 만들어진 거니까. 그치? 네. 주관적인 선호도랑은 관련이 없고 내가 말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규칙을 따라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잖아. 영어로 써 있으니까 좀 어려울 뿐인 거고. 맞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들은 규칙을 따라야 된다니까 그들은 여기 있는 individual speakers가 돼야 되고, 그쵸? 만약에 그것들이 to be understood니까 투부정사의 수동태잖아. 이해가 되고자 한다면 그럼 이때 대는 뭘 것 같아? individual speakers니? 아니면은 어딨니? 어딨니? 어? 또 받는 게 없니? 그냥 individual speakers야? 그러네. 그러네요, 그죠? 맞나? 나 이거 생각해 왔는데? 받을 만한 게 없구나. 규칙을 따라야 되고, 좀 의역을 해야겠구나. 그들이, 말이, 그치, 이해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야겠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아이고, 젖었네.
정말 수치스럽다. 2개밖에 못하다니. 정말 진짜. 이거 1시간. 그러나, 문법적인 규칙들입니다. 문법적인 규칙들, 젠더, 성, 그치?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그리먼트, 일치, 수일치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넘버, 수, 그 다음에 서브젝트, 주어, 그 다음에 오브젝트, 뭐야? 목적어, 좋습니다. possessive, 소유격, 좋습니다. and so on, 기타 등등. 그쵸? 에 대한 규칙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규칙들은 are not in general, 이거 빼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are not consciously, 중요하죠? 그쵸? 뭐예요? 의식적으로, 그렇지. 의식적으로 are not followed, 따라지는 게 아니야. 이거, 아까. 그쵸? 의식적으로 따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 병렬 구조죠?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applied, 적용되는 것도 아닌 거야. 뭐에 의해서? by the individuals, 개인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개인들이야? 서로에게 말하는 개인들에 의해서. 개인들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지켜진다거나 의식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그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unconsciously가 맞아요. unconsciously. 맞아요? 좋습니다. 주어, 동사, 수일치 잘 보시고 이렇게 병렬 구조 followed하고 applied가 이렇게 걸린다. 요거 반대말은 앞에다가 on을 붙이면 된다. 참고로 serve가 붙으면 잠재의식적으로 라는 뜻이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individuals 뒤에 있는 호는 주격관계대명사, 수일치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each other는 서로. 둘일 때 쓰는 표현이죠. 됐니? 그렇대요. 여기가 주제문. 여기가 주제문이었어요. 논리적인 글이니까 주제 제목 찾는 거 좋아요. 주제 제목 이런 거 좋아요. 물론 재미는 없죠. 자, 화자들은요. typically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이런 문법이라는 게 의식적으로 지켜진다거나 아니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 화자들은 일반적으로는요 가지고 있는데 only a very limited, 매우 제한적이고 partial, 부분적인 인식만, awareness, 인식만 갖고 있는 거야. 알겠죠? 뭐에 대한? 그들 자신의 문법의 규칙에 대한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야. 맞잖아요. 뭐 우리 막 문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막 잘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고 글 쓰고 이러지 않잖아. 그지? 문법적인 거는 거의 일부만 아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거잖아. 어떤 때 어를 쓰고 어떤 때 덜을 쓰고 막 되게 어렵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지? 그지 같죠? 됐니? 그래요. 제한된, 그 다음에 부분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제한시킨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쵸? limited, restricted,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말을 한다라는 거, 문법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 동명사 주어입니다. 끊어주시면 돼요. 문법적으로 말한다라는 건 문제인 거야. 뭐의 문제인 거야? unreflective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보세요. rather than 이렇게 있어요. rather than은 이렇게 가요. B rather than A예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예요. 그럼 A가 중요할까? B가 중요할까? B가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습관인 거야. unreflective라고 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야. 무의식적인 거지. 뭐라기보다는 의식적인 거라기보다는 이거 봐, 그렇지? 그러니까 unreflective하고 conscious가 반대말인 거지 거의. 그렇지? 의식적인 규칙의 following은 준수야. 그렇지? 의식적인 규칙의 준수라기보다는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냥 습관의 문제인 거야. 문법이라는 건.
당연한 말을 모르지. 소영이 괜찮니? 그지 같네요. 네. 팔로잉 따르는 거 그죠? 준수라고 하죠. 준수. observance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금요일날 동의어 반의어 나눠줄게. 그래요? 됐니? 예. 문법 싫죠? 문법 싫지. 나도 학창 시절에 문법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거의 독학했어요. 독학.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빈칸이라고 했었지? 여기가 빈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칸이었어요. 잘 보시고 요 부분 오케이. 그러니까 학습이 된 후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르게 되고 그 다음 적용이 되는 게 문법이잖아. 그래서 문법이라는 건 우리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거다. 이게 빈칸이었어. 정신 속에 존재하는 거야. 문법이라는 건 정신 속에만 존재한다. 여기가 봐봐. 자, 문법적인 규칙이라는 거. 그렇다면 언어의 문법적인 규칙이라는 건 잘 봐봐. do not exist라고 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apart from이라고 했으니까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하지는 않는데. 뭐로부터 떨어져서? 마인드가 뭐라고? 정신이야. 그쵸? individual speakers 또 나왔죠? 그쵸? 개인적인, 개별적인 어떤 화자들의 정신에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정신에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정신 속에 존재하는 거야. 정신에서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정신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이해돼요? 문법이라는 건 그냥 우리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아래쪽에 나와. 이거를 이해 못해도 여기 뒤에 있는 문장 읽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정신에서 떨어져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자, 문법적인 규칙들은요. 문법적인 규칙들은 may be formulated라고 해서 formulate라고 하면 공식화하다 이런 뜻이야. 공식화하다. 공식화가 될지도 몰라요. 자, 문법 책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쓰여 있잖아. 그치? 네. 근데, 그러한 문법 책은요, 얘 또 피곤할까봐 또 눕혀놨죠. 그쵸? 문법을 기록하는 거야. 기록하는 거. 그쵸? more or less라고 하면 거의 이런 뜻이야. 근데 거의 어떻게 기록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완전하게 기록하는 거야. 그럼 질문. 그럼 완전하게 기록하는 건 어디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정신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야. 완전하게 기록하는 건. 그치. 얘 피곤할까봐 얘를 눕혀놓은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거의 불완전하게 문법을 기록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서치는 어순 조심해줘야 돼. 서치, 형용사, 명사. 형용사가 없을 때는 서치, 명사. 이렇게 써요. 됐죠? 됐죠? 자, 그리고 does not comprise the grammar라고 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책은요. 거의 불완전하게 문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책은요. does not comprise. comprise가 뭐니? 구성하다. 그렇죠? 문법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완전하게 기록할 뿐이고 문법을 구성하는 것, 그 자체를 구성하는 건 아니다. 그 자체를 구성하는 건 정신 속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덧붙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이거 뭐 내용이 어려우니까 얘도 또 눕혀놨죠. 그렇죠? 피곤할까봐.
그래서 compose 이렇게 바꿔도 돼요. 구성하다. 그쵸? 커피숍 이름. 그래서 미안합니다. 작곡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7번 요지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7번. 힘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자, 규칙인데 어떤 규칙인지 한번 끊어봐. 어디까지 끊어야겠니? 동사전에서 끊어줘. 동사? 응. exist 맞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주어가 여기 있는 rules니까 exist 복수동사로 써야 되는 거고, 존재하다라는 이 단어는 자동사야. 목적어를 취할 수 없고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규칙인데 are followed 따라지는 규칙, 지켜지는 규칙이야. 그죠? 뭐 할 때? in ing 할 때, ing 함에 있어서, form 형성할 때 있어서, 올바른 utterance라고 하면 발화입니다. 발화. 올바른 발화. 발화는 말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 올바른 발화를 형성할 때,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well organized라고 했으니까 잘 조직이 된 거. 그쵸? 잘 조직이 된 discourse는 담화, 대화나 담화를 형성할 때 따라지는, 그쵸? 지켜지는 규칙들은, 그치? 이런 걸, 완벽하게 이런 걸 할 때 지켜지는 규칙들은 문법 책에 있는 거야? 아니, 정신 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쵸? 근데 어디에서만이라고 했죠? 어디에서만 존재한다고? 이거 나와야 된다고. 그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를 몰랐어도 그래서 커버가 된다. 그쵸? 그렇지. 개인적인 화자들의 정신 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진정한 규칙이라는 거. 그쵸? 그래요. 뭐로써, as는 뭐뭐로써 이런 뜻이고, learned dispositions라고 했으니까 학습된 성향이나 기질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문법이라는 건 배운 다음에 의식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그걸 따르고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한번 학습이 됐어. 학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지켜지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이 학습이 된 성향이나 기질이라는 건 보유가 된 거야. 그쵸?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이게 뭐였니? 아까 신경생리학적 기억의 트레이스는 흔적이야. 그쵸? 그들의 뇌에 다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있니?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뇌에 신경생리학적 기억의 흔적 속에 보유가 돼 있는 거야. 머릿속에. 보유가 된 학습된 성향이나 기질로서 개인적인 화자들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이러한 문법의 규칙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우, 힘들어. 됐니? 안 된 것 같아요. 자, 스위치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빼셔도 되고, 여기 있는 forming, 동명사의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올바른 발화와 잘 조직이 된 담화. 이게 목적어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고요. as는 뭐뭐로써. learned는 학습된 이런 뜻입니다. 학습된. 그 다음에 held는 과거 분사야.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which are나 that are 정도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trace는 자취, 흔적 이런 뜻이에요. 그냥 뇌 속에 보유되어 있는 걸로 그냥 나오는 거야. 문법 규칙은 그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요지다, 요지. 알아두시고. 자, 주제문은 3번. 3번이 주제문, 그리고 여기는 핵심 문장 7번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했지만 주제 제목 문제로 내는 거 되게 좋고, 7문장이구나.
내용 일치, 불일치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어법 좀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순서 배열도 괜찮습니다. 순서 배열도 괜찮고, 키워드 이런 거 잘 정리를 해 두시고. 10분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 너무 애매하네, 이거. 아, 왜요? 네? 아니, 너무 애매한데? 하다가 끊을 거 아니야. 아. 뭐, 궁금한 거 없니? 오늘, 궁금한 거 없으면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응? 진짜. 오늘 하나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예의가 삐뚤다. 얘가 또 그게 뭐예요? 비트 용법.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비트. 비트 용법. 비트 용법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 이게? 명형 투 중에 형용사. 제대로 들었네요. 찍었어요?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하고 끝내줄게. 내려보시면 대략적인 설명. 이거 안 쓰는데? 네? 이걸 안 써, 그거 써보시고. 인간 대 환경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인간하고 환경이 이렇게 있었을 때, 무슨 경우이에요? 정형고 2학년 아이들은 나보고 민경훈이래요. 이경훈. 볕경의 공훈. 아무랑공. 환경이라는 건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고 항상 인간을 수반하고 인간을 포함한다. 그래서 인간이 포함이 되는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 또는 힘의 장이래요. 장. 그라운드죠, 그라운드. 이게 다야. 금요일날 내가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글이야? 이랬는데 에이, 비트 용법이요. 이러고 있으면 대원이야. 대원입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조금 일찍 들어갔잖아. 그렇죠? 진도 좀 일찍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뭐 2개씩 한다는 건 아니고 오늘은 뭐 이렇게 첫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2개 나간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꼭 3개씩은 꼭 나갈게. 뭐 또 질문 없니? 나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이거. 오늘 나간 지문 중에서는 2번째 지문은 좀 나오지 않을까. 2번째 지문은 뭐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인드 이런 단어는 굉장히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이거 하나 또 해먹어가지고, 나